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빨간 숫자만 보면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똑같은 시기에 누군가는 인생 최고의 부를 쌓았다는 거거든요. 90세가 넘은 워렌 버핏이 수십조 원을 굴리면서도 흔들림 없이 투자하는 비결,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버는 사람들, 그중 대표적인 워렌 버핏의 사고방식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광경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격이 떨어지면 허겁지겁 파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자가 반값 세일을 하면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면 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바로 감정 조절 능력에 있거든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신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옆집 사람이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으니까 3억 5천만 원에 사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웃으면서 거절하겠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TV 보고 일상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집의 실제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단지 옆집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낮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갑자기 어떡하지? 팔아야 하나라며 공포에 빠집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당신 집 앞에 나타나서 주식을 사고 팔겠다고 제안하는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이웃은 기분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또 어떤 날은 우울해서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이웃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좋은 가격이 들어오면 팔고 싼 가격이 들어오면 사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감정적인 이웃에게 끌려다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S&P 500 지수가 한 해 동안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식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1분기에만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90세가 넘은 투자자가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 시장은 회복했고 위기 때 산 주식들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회사의 근본적인 상황이 변했다면,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손상됐다면 당연히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대에 피처폰만 만들던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때는 손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은 멀쩡한데 단지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같이 떨어진 거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시장 폭락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로 정말 큰 폭락, 그러니까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까지 헐값에 거래되는 상황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닷컴 버블이 꺼진 2001년에서 2002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워낙 빨리 회복돼서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이 거의 없었죠. 이런 진짜 기회는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라는 거죠. 실제로 2020년 3월 폭락 때를 숫자로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폭락 직전 고점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과 폭락 후 바닥 근처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고점에서 투자한 사람은 2년 후에 약 10% 정도의 수익을 받지만 저점에서 투자한 사람은 같은 기간에 60%가 넘는 수익을 올렸거든요. 물론 정확한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용기를 내서 투자하는 것과
공포에 질려 관망만한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폭락장에서 대체 뭘 사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10년 후, 20년 후에 그 회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같은 음료 회사는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콜라를 마실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브랜드 파워도 여전할 거고 사업 모델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런 회사가 바로 이해하기 쉬운 사업인 거죠. 반면에 최첨단 기술 기업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5년 후에 어떤 기술이 주도권을 잡을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전문가들조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 분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투자해도 됩니다. 문제는 잘 모르면서 이번엔 다르다,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말에 현혹되어 뛰어드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 주식이 엄청나게 싸 보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죠. 자신의 전문 분야, 즉 역량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IBM을 창업한 토마스 왓슨은 나는 천재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꽤 똑똑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의 핵심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 주식이 올랐대, 저 코인이 대박났대 라는 말을 들으면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는 거예요. 70% 떨어진 주식을 보면 와, 이거 엄청 싸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주식은 정말로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서 떨어지는 거고, 어떤 주식은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유명한 가치 투자자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거의 다 탄 담배인데 한 모금 정도는 남아있어요. 공짜니까 주워서 한 모금 빨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좋은 투자 전략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무리 싸도 형편없는 회사는 형편없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시간이 좋은 회사의 친구라면 나쁜 회사에게 시간은 적입니다.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빚은 적당한 수준인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회사가 시장 폭락으로 같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인 거죠.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지금 싸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20세기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100년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약 66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그런데 이 상승이 꾸준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약 43년 정도의 강세장 기간에 대부분의 상승이 집중됐고 나머지 56년 정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50년 넘게 주식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한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좀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56년 동안에도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거든요.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고 기업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의 감정 때문이에요. 강세장에서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가를 지나치게 올려놓고 그 거품이 꺼지면 오랜 기간 동안 침체가 이어지는 거죠.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판단합니다.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올해도 벌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투자해요. 심지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로 작년에 손해를 봤으면 주식은 역시 안 돼라고 생각하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대다수가 손해를 보는 이유입니다.
군중을 따라가면 항상 늦거든요. 강세장이 한참 진행된 후에 뛰어들고 하락장이 바닥을 칠 때 팔아버리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이런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팔 때 혼자 사고 다들 살 때 혼자 관망하는 건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돈이 앞으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쓸 돈, 내년에 필요한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당장 필요 없는 돈으로 투자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거든요. 기질이라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똑똑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리지 않고 시장이 과열될 때 흥분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90세가 넘은 투자자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시장 등락을 경험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터득한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회사를 팔지 마세요. 시장 폭락은 드물게 오는 기회이니 그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세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말고 좋은 회사가 적정 가격에 거래될 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이 원칙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방법이에요. 문제는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장이 실제로 폭락하면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떨려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면 이번엔 다르다며 뛰어드는 사람도 많고요. 결국 투자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폭락이 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공포에 질려 손절할 건지 아니면 기회를 잡을 건지 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재산 규모를 결정할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성향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밤잠을 설치는 성격이라면 어쩌면 주식 투자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개별 주식이 너무 스트레스라면 인덱스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시장의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1% 오르고 내일 2% 떨어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방향이에요. 좋은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커지고 그게 결국 주가에 반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제 가치를 향해 수렴하거든요. 이 간단한 진리를 믿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장 폭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무작정 덤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것, 그리고 그걸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 이게 결국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칙은 단순하거든요. 다만 그 단순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게 어려울 뿐이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